쉬는 시간에 마이크를 끈다는 게 잊어먹고 안 꺼놨네요. 죄송해요. 혹시 잡음이 여러분들 뭐 특별한 엄청 비밀 얘기 한 건 없는데 좀 여러분들이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어서 죄송해요. 마이크를 다음에는 잘 끄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보도록 할게요. 고정 IP 주소를 설정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IPv4 속성 대화상자 다시 속성 대화상 설정의 항목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 아까 인터넷 주소 세팅하는 값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홈페이지 주소는 안 해도 되죠. 홈페이지 주소는 인터넷 처음 그 사이트 접속할 때 나오는 주소를 세팅해 주는 게 처음에 저는 홈페이지 켜면 네이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홈페이지 주소는 인터넷 서비스 세팅하는 값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폴더를 공유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여기 3번을 잠깐 설명드리면 윈도우 시스템 폴더에 대해서 공유 옵션을 사용하여 공유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윈도우 시스템 폴더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되는 폴더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라는 폴더에 윈도우 10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폴더들이 다 저장이 되고 설치가 되고 하는 건데요. 윈도우 시스템 폴더 자체를 공유해서 설정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요거는 위험한 내용이죠. 시스템 폴더를 접근하거나 하면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접근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고요. 얼추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지만 선형성이 아니라 비선형성이 특징이라고 했어요. 선형적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어떤 순서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멀티미디어라는 개념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멀티미디어는 제공자의 선택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전달한다? 아까 멀티미디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쌍방향성이라고 했잖아. 서로 사용자와 뭐 인터넷 서버가 됐든 게임을 하면 서로 사용자가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되는데 쌍방향성은 아니고 쌍방향성이지 하나의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라고 했어요. 샘플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엠팩보드, 비디오 오버레이 이런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래픽 카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한다. 이거는 모뎀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여기는 그래픽 카드는 여기 써있죠. 컴퓨터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장치. 인 거지. 아날로그 데이터를 뭐 디지털로 이 컴퓨터 안에서 이미 돌아가는 건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랑은 좀 말이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는 것. 연결이라는 말이 가장 키포인트고요. 연결해주는 건 하이퍼링크. 자, 그 다음에 30번에 벡터 방식과 그래픽 방식이 있다. 아니, 비트맵 방식이 있다. 비트맵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확대하면 깨진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BMP, JPG, PCX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트맵 기반이고 벡터 나오면 직선, 곡선, 확대해도 깨지지 않아요. 뭐 WMF 이런 것들이 이제 쭈르륵 말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번에 2번 픽셀을 이용하여 다양한 게 아니라 직선과 곡선을 이용한다. 여기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말이네. 골라도 1번, 2번 중에 골라 써야지 되죠. 자, 31번 엠팩 1, 2, 3, 4뭐 쭉 설명이 나왔었는데 요건 정답이 엠팩 21이 아니라 4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훑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표준 동영상 압축. 동영상은 영상은 무비, 비디오라고 했고요. 영화, 무비, M하고 V 이런 글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VI, JPG, BMP는 동영상, 아니 정지 영상, 그림 파일이고 GIF는 256색의 애니메이션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33번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하는 게 CAI라고 했어요. VOD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 PACS는 원격 진료.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쇼핑센터 등의 각종 안내. 종합병원에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 때 이 키오스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를 또 후다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보사회의 개념, 특징,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들은요. 좀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면 아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는 아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저작권이 나오는데 저작권 보호기간을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망한 후 70년. 그래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옛날에 70년 전에는 5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미키마우스를 저작권 라이센스 지불하는 것 없이 그냥 몽땅 잠깐 풀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 짧은 것 같다 해서 7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미키마우스를 쓰려면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한 후 70년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뒤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거 있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 그 다음에 뭐 통신 비밀번호 보호법, 통신 비밀 보호법,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문제에 잠깐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어디 부분이 조금 나오냐면 개인정보 보호의 8원칙.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있는데 이런 원칙이 있어요. 수집 제한. 내가 필요한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모집을 해야지 더 많이 모집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 조사 같은 거 할 때 기본적으로 나이, 성별, 학력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문에 맞지 않는 그 이상의 질문을 하면 개인정보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성, 뭐 보호 원칙, 공개 참가 원칙, 그 다음에 책임의 원칙까지 해서 이런 원칙이 있네. 한번 그냥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도 이런 것도 그냥 뭐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다운받은 파일은 백신 프로그램을 검사하는 사용한다. 뭐 무조건 그냥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라서 굳이 설명 안 드리도록 할게요. 해킹, 해커 이런 거 말고 크래킹. 불법적으로 침투할 시스템과 자료를 파괴하는 행위. 그럼 뭐가 달라요? 해킹이랑? 얘는 침투 자료와 시스템을 파괴 또는 변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 약간 좀 비슷하지만 조금은 불법적으로 침입했다 이런 건 비슷하지만 아직 약간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컴퓨터 보안에서 인증, 접근 지역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인증성은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접근은 여기 써 있어요. 그냥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한다. 기밀은 제3자가 내용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성, 비밀. 무결성은 결점이 없어야 된다.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렇죠? 인가받은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고 항상 올바른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 가용성은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가용성. 부인 방지. 부인 방지는 뭐야? 제가 알람을 꺼놓는다는 게 수업이 할 때만 생각나네요. 자, 부인 방지는 뭐냐면, 나는 메일을 보냈는데, 나 못 받았는데, 왜 못 받았는데, 부인을 받아 송신이 제대로 됐는지, 수신이 됐는지 확인하고요. 못 받았다.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부인 방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송신자와 송신 여부와 송신 여부,
수신 여부가 제대로 됐는지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컴퓨터 보안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로이 목마는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었거나 영화를 보시면 트로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신화를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그 나라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리스 로마에서 아무튼 어떤 상대편 나라가 이제 나는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고 축제를 하고 이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상대편 적군이 큰 목마를 선물하죠. 그 큰 목마를 선물하면서 우리가 항복했다, 우리가 졌다라는 표현의 의미로 큰 목마를 선물을 하는데 그 큰 목마 안에 자기 아군을 심어서 적군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군이 상대방이 축제 분위기에 다 술 마시고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밤중에 자기 아군이 튀어나와서 상대방 적군을 뭐 죽여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는 위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장하고 있다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손상을 주는 거, 위장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트로이 목마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랩도어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부터 아예 개발할 때 악의적인 중간에 중단 부분을 만들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트랩도어, 백도어, 일종의 비상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스니핑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한 행위. 또 스푸핑,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변조하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스파이웨어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고요. 키로거는 뭐냐면 로그가 뭐야? 로그가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키 값을 기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내가 키보드를 치잖아요. 그럼 키보드 치는 값 자체를 다 기록해요. 이 키로거 프로그램이. 그러면 내가 어떤 채팅을 했는지, 어떤 타이핑을 했는지 다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한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 분산 서비스 공격은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 오버플로우를 일으킨다 라는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시스템이 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게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시스템에 허가되지 않은 사용이나 오용 또는 악용과 같이 침입을 알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침입 탐지 시스템이다. 피싱은 보이스 피싱을 기억하시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보안 침입의 형태로 가로막기, 가로채기, 수정, 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막기는 가용성을 위협하고 중간에 몰래 가로채는 기밀성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수정, 변조, 무결성을 위협하고 위조는 위조하는 행위 뭐 이런 말, 인증성을 위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키, 공개키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개인키는 비밀키를 사용하고 데스를 사용한다. 이 말만 최소한 기억하세요. 그리고 암호키, 이것도 알아야 된다. 암호키와 복호키가 동일하고 대칭키고 데스고 대칭형. 공개키는요 비대칭, RSI. 그 다음에 복호키가 달라. 암호키와 복호키가 다르다. 라는 내용을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대칭, 키, 공개키. 그래서 얘는 동일하고 얘는 다르다. 동일하고 다르다. 뭐 이런 내용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전자서명은 부인할 수 없도록 신원증명을 하기 위한 서명이 전자서명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방화벽. 방화벽은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 내부가 아니고 외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활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이다. 내부에 있는 호스트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거나 외부의 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항상 외부라는 말이 막 같이 나옵니다.
방화벽을 할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디펜더는 백신 프로그램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윈도우 디펜더죠. 그래서 스파이웨어나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로부터 보호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특징과 분류. 바이러스는 이런 증상이 나오면 바이러스가 의심이 된다. 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거예요. 보세요. CMOS 설정 내용과 바이오스 환경이 변경되거나 파괴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러스가 컴퓨터 파일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롬바이오스 그쪽 부분을 망가뜨려서 아예 하드웨어를 파괴해서 부팅이 되지 않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런 강력한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뭐 체르노빌 바이러스라는 건 바이오스가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다 완전히 삭제하는 이런 바이러스도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엔 잘 나오진 않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더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뭐 백신 프로그램을 매일 업데이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는 내용들이라서 넘어가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보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그냥 도덕적인 문제라고 했죠. 공부 안 해도 맞추는 거.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의 차이가 훨씬 많아지지.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그 언택트 시대에는 집에서 앉아서 할 게 정말로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보의 수준 차이가 극과 극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멍 때리고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이렇게 시간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을 유튜브나 다른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보 차이는 당연히 이런 시대가 발전할수록 정보 차이가 정보의 격차죠.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처럼 정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인터넷만 된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이번에 볼게요. 파일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파일을 전송할 때 전송량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게 맞고, 웹페이지 문서를 인용 또는 사용할 때는 저자의 동의 없이 복사해 유포하면 저작권에 위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통신 및 비밀, 자유에 대한 제한 이런 날들이 나와 있잖아요.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 그러면 딱 봐도 통신비밀보호법이겠죠. 문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 라고 나오면 대충 읽으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법 뭐 이런 식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정답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 5번. 인터넷에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4번에 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고시공고훈령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열람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얘는 4번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웹 검색 엔진을 이용한 상품을 검색이 범죄라면 우리 아무도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말이 안 되는 너무나 수준 낮은 문제. 컴퓨터 범죄의 예방 방법. 자, 이것도 그냥 공부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게시판에 업로드된 프로그램은 안전해요. 누가 올린 줄 알고 안전해. 네이버도 못 믿을 판에. 옛날에는 월간 PC 월드인가 뭐 이런 컴퓨터 잡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컴퓨터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막 유용한 유틸리티 같은 것들을 CD를 이렇게 같이 껴서 배포했었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적인 기관 이런 거 말고는 그 업로드한 파일을 무조건 안전하다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자, 컴퓨터에 대한 대비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크래커가 아까 좋은 뜻에서 나와서 나쁜 뜻에서 나왔어? 해커, 크래커 막 같이 나왔는데 얘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화이트 해커를 양성한다라고 하면 괜찮지. 해커는 나쁜 말이지만 화이트 해커는 뭔지 알죠? 정부 같은 곳에서 해커들을 뭐 잡는다거지 해커들이 어떻게
어떤 기법을 통해서 뭐 정보를 빼내가는지 이런 것들을 잡는 사람, 착한 쪽, 좋은 쪽으로 봉사하는 걸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데 여기서 크래커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자, 9번에 보안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기밀. 당사자만 읽을 수 있게. 인증은 신분이 거짓이 아님을 발송하는 거. 무결성 뭐야? 결점이 없다. 오직 인가 당사자에만 수정될 수 있도록 한다. 부인 봉쇄는 뭐라고 했냐면 필요할 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부인하거나 송신자 측이 보낸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한다. 부인 방지, 부인 봉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다 못 받았다 시침이 뚝 떼는 거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부인 봉쇄 기능이에요. 자, 10번에 무단으로 접근 경로를 만드는 예방책, 정보 보안 예방책이 침입하여 무단으로 접근 경로를 만드는 컴퓨터 범죄는 무엇인가요? 백도어. 11번. 금융기관 사칭. 딱 금융기관 나오면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게 딱 떠올라야지. 12번. 보안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트라이 목마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위장했다가 몰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얘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위해 격리시키는 시스템은 뭐야? 트레이 목마가 아니라 방화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어요.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 브릿지는 뭐라고 그랬지? 같은 프로토콜 안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귀야.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 전송 장비에 해당하는 되겠죠. 라우터, 브릿지, 게이트웨이, 리피터 이런 거 나올 때 나오는 내용이라서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통신 보안에서 디지털 서명에 관련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거는 조금 이 디지털 서명을 할 때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서명을 할 때는 비밀키가 아니라 공용키를 사용하는 거네 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디지털 서명을 할 때는 공개키, 공용키를 사용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 것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5번은 데이터 침입 행위에 대한 유형이다. 가로채기.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로채기는 1번 자료가 수신책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건 가로막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로막기. 얘는 수신으로 가는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 가로채기 몰래 빼내는 거지. 그쵸? 몰래 빼내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래의 자료를 다른 행으로 바꾸는 건 수정하는 거. 고치는 거니까 수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은 위조. 송신자로부터 전수대처럼 꾸미는 행위. 그래서 이렇게 좀 용어가 헷갈리면 조금 여러 번 읽어서 좀 본인 걸로 조금 하셔야지 됩니다.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 프로그램, 외부 침입을 얘는 침입 탐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지. 침입을 탐지한다. 때로는 실행하지 않은 파일이 저절로 삭제되는 변경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치,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뭐 우리가 곰플레이어 같은 거 깔을 때 아무렇게나 막 다음 누르지 말고 이런 악성 코드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맥풀이? MC풀이라는 프로그램이 뭐 깔면 깔리더라. 곰플레이어 깔면 깔리나? 그것 때문에 컴퓨터가 되게 많이 늦게 켜지거든요. 쓸데없는 프로그램은 최대한 좀 자제해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좀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대칭키, 비대칭키 이렇게 나온 거. 대칭, 데스,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화 키가 복호화 키가 똑같은 키를 사용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지 돼요. 비대칭은 동일한 키가 아니라 다른 키를 사용한다. 암호화, 복호가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형이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자, 18번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있다. RSA가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고요. 암호키와 복호키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라는 걸 얘기했고, 암호키는 공개하고,
해독키는 비공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데스, 대칭, 암호키와 복호키가 동일하다. 그 정도는 최소한 기억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방화벽이 있는 경우 외부의 통신을 위에 만들어 놓은 방화벽 안쪽 만들어 놓은 방화벽 안쪽에 있는 서버들의 외부 연결은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이 연결 속도를 우회하게 다른 서버로 목록을 캐시하는 시스템이다. 이거는 그냥 프락시 서버라고 그냥 외워주셔야지 돼요. 외부와의 통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사이트 접속이 잘 되는데 어떤 학교는 카톡 PC 버전이 안 돼요. 특히 막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아예 카톡 PC 버전을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런 걸 프락시 서버에서 통과를 안 시키기 때문이에요. 안쪽에 있는 서버가 외부로 연결을 통해서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나가야지 되는데 카톡이 깔리면 카톡을 많이 해야지 직원들이 카톡을 하고 업무를 안 본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회사는. 근데 카톡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프락시 서버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야한 사이트도 못 들어가지죠.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프락시 서버에 다 제어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악성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파이어월은 방화벽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여야지 되겠죠. 방화벽을 사용하는 이유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방화벽이 뭐라고 그랬어? 외부로부터 불법 침입을 차단하는 시스템. 방화벽을 치면 불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외부에 불 난 것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내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내부라는 말 여기 아니고 내부로부터 불법적인 해킹은 막을 수 없어요. 방화벽은. 22번 다음 중 바이러스 진단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부팅 시 몇 번 하나 이런 거는 바이러스가 걸려서 부팅을 한 번, 두 번 하는 몇 번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연속으로 자신을 복제해서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악성 프로그램은 원바이러스. 자, 24번 컴퓨터 바이러스나 웜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치료해주면 깔아야지. 그쵸? 치료는 못해줍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백신 프로그램을 검사한 다음 사용한다. 바이러스 감염 의심되는 전자메일을 일단 읽어보면 읽었다 걸리면 끝나는 거지. 읽었다 걸리면 끝나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메일이 왔을 때는 꼭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 있어. 뭐 맨날 은행에 인터넷 뱅킹 하다 보면 아니면 돈을 찾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고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크립토 커런시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USB 메모리 같은 지갑에 넣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하는데 하드웨어 지갑 같은 데에 넣을 수 있는데 그런 지갑에 복구를 할 거면 무슨 니모닉이나 이런 카드 번호 같은 것들을 일련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OTP 같은 거예요. 카드에 OTP 같은 이 니모닉이 고정된 니모닉이 있는데 본사라고 하면서 그런 니모닉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메일을 답장을 보내거나 설치를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의 암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대칭키 RSA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대칭키 암호화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대칭키는 데스라고 했잖아. 최소한 외울 거. 대칭키 암호화 기법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데스, RS가 데스가 있는 대표적인 공격키 암호화 기법은 반대로 써야지. 데스하고 RSA를 반대로 써야지 되는 거예요. 자, 27번에 OECD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가이드라인 8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인데 개인정보를 하는데 재사용을 하면 좀 잘못된 얘기인 거지. 그죠?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되고 여기 8가지 해당하지 않는 거를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8번에 스니핑이라고 나왔는데요. 스니핑은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보낸 것처럼 데이터 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게 옆부분 여기 써있네. 스니핑. 계정의 아이디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한 게 스니핑이니까 얘는 틀렸어. 피싱은 뭐예요?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게 피싱. 그 다음에 스푸핑. 신뢰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 네트워크를 변조하여 접속하는 행위다. 키로그는 아까 말했잖아요. 로그, 키 값을 로그 파일에 저장을 해서 내가 키 입력하는 것을 컴퓨터가 다 알아내는 장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리고 또 하나 책에는 없지만 많이 기억해야 될 게 가장 많이 기억해야 될 게 랜섬웨어죠. 랜섬웨어는 다 아실 거예요. 내가 해커야. 해커인데 내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어떤 메일을 읽었거나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HWP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암호를 걸어버려요. 변조를 시켜서 암호를 걸어버리고 메일을 띵 하니 보내는 거야. 내가 너네 회사 파일을 다 암호를 걸고 다 해킹을 해버렸으니까 너가 이 파일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고 싶다면 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 여기 주소로 얼마를 보내. 비트코인 몇 개를 보내. 이런 것들이 회사에 되게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제 친오빠도 회사에 데이터가 몽땅 다 날아갈 경우가 생겼대요. 그래서 메일이 왔는데 본인들은 뭐 백업을 예전에 최근에 해놓은 것은 없지만 예전에 해놓은 백업 파일이 있어서 그냥 그 백업 파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값을 요구하는 거야. 어떤 몸값? 그 파일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게 랜섬웨어 해가지고 요게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몸값을 요구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 랜섬웨어라고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진도가 다 나갔고요. 잠깐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1과목이 끝났으면 그 책 뒷부분에 보시면 책이 2권이잖아요. 필기책이 2권인데요. 책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있고 책이 2권인데 얘는 최신 기출문제만 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남게 되면은 제가 7월달 하고 최근 기출문제 좀 같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안 되면 못 풀 수도 있겠지만 최신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1과목을 다 끝냈으니까 맛보기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얘를 몇 점 맞나 테스트 하는 거는 아직은 무리잖아요. 아직은 무리인데 제가 성한당 책을 선택한 이유는 교재를 보시면 이 보통은 출판사 책을 보면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요. 기출문제가 쭉 있고 정답 파일이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있고 해설도 뒷부분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책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볼 때 많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성한당 교재가 좀 좋아서 이 교재를 선택한 거니까 공부를 하면서 내 교수님이 설명해 준 거를 다를 내가 외울 수는 없어요. 머리에 인풋이 안 돼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저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기출문제로 감을 잡으시는 거죠. 감을 잡아서 개발된 프로그램, 구조적 프로그램, 뭐 객체지향 프로그램, 뭐 SMTP 아까 전에 배웠던 문제들 계속 나오니까 문제를 해설을 보면서라도 조금 문제를 풀어서 자기 걸로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1과목 끝났으니까 1과목을 풀어보고 60점 이상 12개 이상이 합격인데 배워보신 다음에 나는 어디에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 시험을 본 결과치를 보면
엑셀을 좀 잘 몰라서 이 과목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고요. 1과목은 그냥 조금 무식하지만 열심히 파고들고 외우면 그나마 되거든요. 그래서 1과목에 좀 중점을 둬서 하는 것도 공부 방법의 전략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당 요 설명을 보시려면 이걸로 보시면 좋고요. 어떤 친구는 나는 문제를 설명 없이 그냥 풀어보고 싶은데요. 설명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종이로 가리면서 풀어보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comcb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채팅창에 올려드렸으니까 이 사이트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comcbt라는 사이트에 오시면 일단은 모든 전체 웬만한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거의 모든 자격증의 기출문제가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전공에도 관련된 자격증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HWP 기출문제 해설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HWP 파일형 기출문제를 다운을 받으시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라고 나왔는데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핸드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얘는 그냥 잠깐 보세요. 설명을 드리는 거 여기 사이트로 오라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 오시면 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그 다음에 한국사도 있고 워드도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의 2급 자격증을 오시면 최근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럼 최근 기출문제에 들어가면 파일을 3가지로 제공해요. 교사용에는 뭐가 돼 있겠어? 이렇게 정답이 체크돼 있겠지. 학생용은 제가 다운받은 파일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학생용은 말 그대로 그냥 문제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써 있다면 요 한글 파일은요. 아이고매 아까 파일 정리하면서 지워졌나 봐. 다운받아 볼게요. 학생용이라고 써져 있는 파일을 열으시면 이렇게 한글 파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린터기가 있으면 요거를 그냥 인쇄해서 문제만 있는 걸로 푸실 때는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집은 해설이 되어 있는 건데 해설집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책에도 해설집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혼자 진짜로 상공회의소에 가서 푸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전자문제집 CBT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문제 풀기 시작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부할 때는 지금 말고 최종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2번째 방법에 가시면 됩니다. 상설 검정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동일한 기능 문제 풀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커마를 고르고 2급을 고르고 선택 연도는 20년 7월 4일 거. 왜 1년에 2번만 정기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정답을 여기다가 체크하면 여기 정답이 체크되고 아니면 여기에 체크돼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가서 시험을 보실 때는 OMR 카드에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었으면 다음을 눌러서 또 풀고 또 풀고 하고 채점하면 이제 본인이 몇 점 맞았나 이렇게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나오죠. 나는 1번을 왜 틀린 거지? 나는 1번을 내가 1번에 1번이라고 풀었네. 그런데 왜 정답이 뭘까? 그럼 정답 보기 누르면 2번. 아, 이게 렌더링이네. 그래서 그러면 안티엘리에이션이 뭔데요? 이거에 대한 해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 상공회의소처럼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요 CBT에 가시면 혼자 공부할 때는 이제 당연히 책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책에 있는 설명도 부족해요, 교수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책에 웬만한 설명은 다 넣어놨지만 그래서 책에 있는 설명도 부족해 좀 컴퓨터를 보면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 요 3번째로 들어오시면 돼요. 문제와 해설. 처음 공부할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컴퓨터 활용 능력에 2급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안 읽어 보셔도 돼요. 안 읽어 보시고 날짜만 잘 확인하시고 문제 보기 라는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안티엘리어싱 어쩌고 나와서 나는 정답을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정답 보기 누르면 정답이 나와서 풀고, 그래서 해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 싶으시면 교재에 충분히 나와 있지만 교재에서 렌더링이 어디 있었는지 저 앞에를 보고 찾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설명도 추가적으로 보면서 공부할 때는 요 COM CBT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집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요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우리 반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51분이 됐는데 그냥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까요? 그냥 일찍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MS 사이트가 열린다고 하니까 수업이 끝나면 제가 건양대 LMS LMS 사이트에다가 수업이 끝나면 제가 실시간 수업한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수업을 들었으면 굳이 다시 안 들으셔도 돼요. 수업을 못 듣거나 빠졌으면 LMS에 올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수에 관련된 거는 아직도 학교에서 뭐 얘기가 없어요. 단체 접수를 해서 언제 어디까지 뭐 접수를 하세요라는 얘기가 아직 없는 건 제가 보니까 아직 인터넷에 아까 본 것처럼 접수할 수 있는 게 열리지를 않았잖아요. 내년도 것이. 내년도 거가 아직 안 열려가지고 학교에서 아직 말이 없는 것 같으니까 혹시 학교에서 얘기가 있으면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잖아요. 수업이 아니더라도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2016 버전이 있어야 실기 수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2016 버전이 없는 친구는 어떻게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불법이 아닌 유튜브나 이런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생각을 최대한 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진도를 한 8분 남았는데 8분 조금 일찍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 질문 있는 친구는 오늘 수업까지 두 개 다, 어제 거하고 오늘 거가 토탈 8시간이잖아요. 어제 거, 오늘 거 같이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질문요? 없으시면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고 내일 남은 이틀 또 엑셀 또 배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 The recording has stopped.